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쭤볼 게 많습니다. 긴장 많이 되네. 정순신 변호사 낙마건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이게 걸러지지가 못했을까요?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조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검사 출신을 안 친다고 하면 뭐 인사 검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 내부의 반발도 예상되고 또 민주당 또 좌파 뭐 언론 시민단체 다 공격이 예상되니 아마 더 철저히 검증을 하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언론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은 익명으로 처리돼 있으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검증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지점인데 네. 2018년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물론 검사 이름은 안 나왔어요. 네. 나왔으면 도대체 누구냐를 당연히 안에서 뭔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것은 행정소송이고 네. 무슨 형사소송으로 사실은 뭐 고소됐다거나 이러면은 뭐 쉽게 이제 뭐 내부에서 알려지는데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뭐 자녀의 학폭 문제 이런 거는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제도 이제 저 궁금했었는데 네. 검찰 조직 검사가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원고가 되든 원고는 안 되겠죠. 형사니까. 예. 형사 사건 재판과 연루가 되면 검찰 조직 안에서 파악하게 보고나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당연히 뭐 확인이 되죠. 형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뭐 결국은 뭐 고소를 당하거나 그렇죠. 기소가 안 되더라도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다. 이러면 당연히 이건 검사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형사 사건은 무조건 파악이 그렇게 되고. 되면 다 당연히 파악이 되고 내부적으로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죠. 행정소송 민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거나 뭐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알려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본인이 스스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그것이 조직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파악되기는 어려운 시스템상으로 보고나 통보나 이런 네, 시스템은 그런 거는 없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한번 뭐 쉽게 뭐 그 내용을 알겠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 같은 경우 뭐 음주운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과거에는 상당수 그 사람들이 신분을 숨겼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벌까지 받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 가끔 나도 알아봤더니 뭐 판검사들의 이런 보도 요즘도 가끔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렇듯이. 근데 그렇지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걸러져요, 쉽게. 형사는. 예. 근데 그러면 결국은 논점은 그때 2018년에 보도까지 나왔고 사안의 성격, 사안의 성격이 학폭이고 이게 좀 약간 악성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보도로 나왔는데 검찰이 안 알아봤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슈됐는지 일단 그게 참 중요한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문제는 됐었지만 그것이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뭐 요새처럼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슈가 돼가지고 뭐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다면은 그것이 뭐 알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알려질 수 있더라도 인사검증단이 그 검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세평인데 제가 어제 정보위에서 그 당 마침 정보국장이 나왔길래 그 우리 아마 민주당 의원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같은 학폭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보고했냐 했더니 그당 경찰에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고 인사 검증단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질문지 있잖아요. 예, 그 질문지에 이제 아니오라고 이제 체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제 정순신 변호사 측에서 이제 나온 해명이 뭐냐면 현재형이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거다. 이게 지금 해명이었는데 납득이 되십니까? 그 질문 내용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란 단어만 쓸 뿐이지. 네. 뭐 가족이 민사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지금 하고 진행 중인 게 있느냐는 질문이지. 예. 과거에 있었냐는 질문이 아닌데. 현재형이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예. 뭐 아쉽다면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밝혔으면 아마 인사검증단에서 좀 더 판단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러면 예. 100번 양보해서 네. 그럼 다 그렇다 치더라도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타가 확폭에 연루된 거 뉴스 엄청 크게 많이 된 거 있고 최근에 또 글로리인가 그 지금 드라마 이제 그 엄청난 화제가 되고 그러면 정순신 변호사 측에서 미리 비록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본인이 자진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게 지금 아들이 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업무 수행 능력을 보는 거고 그것이 물론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5년 전에 과거 일이고 보니까 이미 당시에 사과를 다 했고 그래서 일단 나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좀 더 뭐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뭐 그런 그 어떤 본인의 생각 그래서 자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말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아까 최강욱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나왔던 그 최강욱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면 네. 아들이 민사고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전학이 네, 가잖아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지 이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왜 아들이 주소지가 이전이 되니 경위 파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그 안에까지 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좋았을 텐데 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는 제가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치밀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도 결국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형식적 기계적 검증을 한다 이런 그 주장을 했던데 형식적 기계적 검증을 할 거면 뭐하러 법무부에 그걸 설치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사 검증에 있어서 네. 뭐 지난 역대 정권에서 수많은 인사 검증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사실은 언론에 나와서 이슈가 됐을 때 왜 그 문제를 몰랐냐는 비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필요하면 소위 말해서 언론을 리뷰하는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보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좀 이게 걸러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누가 책임지고 말 이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니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네. 결국은 검증단에서 또는 세평을 수집하는 경찰에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그것이 져야 된다. 무슨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펀치를 맞아가지고 이제 기회가 왔다 싶어서 다시 공격의 기회로 이걸 장관 사퇴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이게 좀 비례의 원칙에 좀 맞게 싸워야 되지 않겠냐. 책임을 지더라도 실무선에서 질 문제다 이런 건가요? 정리하면? 글쎄 이걸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해서 그걸 몰랐다 해서 책임을 지는데 무슨 실무에서 거기서 이걸 가지고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인사검증단이 과거 수십 년간 그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 다 사라지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까지 그러니까 물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는 이걸 책임으로 물을 게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이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책임을 진 거는 정순신 그 본부장 변호사를 바로 그 사퇴를 시킴으로써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예. 일단 그 결과는 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의원님? 결국은 그동안 친명계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는 모습을 끊임없이 언론에 보여줬습니다만 그 수면 아래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내용들은 결국은 굉장히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고 저는 이것이 비명계의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끈질기게 살아가시는 분이라서 결코 내려놓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 점에 100% 동의합니다. 안 내려놓을 네,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부터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개딸들이 소위 반발표를 검색해 색출해 가지고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이제 내부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네. 근데 이 갈등이 진행되는데 그 갈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요 사안 가지고 대장동과 성남 FC 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문제는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일부 언론은 그냥 그 불구속 기소로 바로 갈 것 같다는 전망도.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재청구 안 하고. 예, 재청구 안 하고. 그러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그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면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결국은 다시 그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가 수그러든 당헌 80조에 의한 당대표직 사퇴 문제 이슈가 이제 아마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기소시 직무정지한다. 예, 직무정지. 전 사퇴가 아니라 직무정지죠.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논란이 시작될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진행자께서 예상하셨지만 이제 결국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800만 불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정말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거고 그 이어서 백현동 사건 뭐 줄줄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구속영장 이 청구되면서 다시 체포 동의안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때 되면 이미 이 반발표가 뭐 거의 저희가 보니까 한 37표에서 38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 부결하면서 그 반발표에서 보여준 겁니다. 예고한 거다. 예, 예고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강제적인 어떤 그 비명계의 그 행동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쌍방울에 대한 수사는 어느 시점에 가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마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뭐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깊이 수사가 됐고 상당한 양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많이 확보했고 특히 이제 거기 그 밑에서 그 회계 책임을 받던 그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거부하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관련된 자금 흐름에 대한 진술을 다 했다면 제가 봐서는 뭐 3월 중에는 아마 그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수사 됩니다. 막바지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뭐 어느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럼 조만간 소환 통보가 있을 거다. 뭐 3월 달에 아마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네. 임박했다는 지금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놓고 그렇습니다. 본다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야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조금 더 해도 되는데 뭐. 어떤 거요? 이재명 대표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어제 사실은 15분 정도 그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거를 못 느끼셨어요? 그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 나왔죠. 노웅래 의원 때하고 좀 다르다. 예, 조금 다르고. 그때 좀 너무 세세하게 했다가 혹시 의식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실은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스타일을 보면 아주 빠르고 아주 낮은 어조로 대신 그 구속의 필요성, 구속 개요를 설득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좀 설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번에 조금 바뀐 거라 보면 이제 내용이 복잡하니까 좀 더 쉽게 비유적 표현을 써가지고
그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는데 노웅래 의원 때는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계셨거든요. 부작용이 있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 겁니까? 뭐 그것 때문에 되진 않았겠지만 네. 조금 변화가 됐는데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의 그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설명을 보면 그런데 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후보 네. 그 웹소설 문제가 지금 불거졌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그것이 이제 장해찬 의원이 예. 후보. 장해찬 후보가 이제 천하용인이죠. 아마 천하용인을 예. 공격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이 선거 과정을 옆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반드시 반격을 하죠. 이게 지금 천하용인에서 인이 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장해찬이 어디서 옛날에 왜 썼던 웹소설의 특정 내용을 뽑아가지고 사실은 장해찬을 공격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인이 공격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공격한 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장해찬 후보의 갈등, 전 대표와 후보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장해찬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지. 뭐 후보 간의 어떤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더 가볼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내용은 저는 읽어보질 않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뭐 연예인 등등 성적 판타지를 자극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웹소설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희 독자들의 억울을 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 소위 아주 뭐 이 음란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면 좀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후보의 적격까지 하기에는 그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장해찬 후보 쪽에서는 아이유의 본명이 이지연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데 혹시 의원님 모르십니까? 아이유. 제가 아이유는 좀 압니다만 이지연이 본명이 이지연이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연예계는 깡통인데 저는 분명히 아셨어요? 이지연 씨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꽤 될 것 같은데. 깡통이 아니죠. 제가 깡통이지. 마지막으로 네. 김기현 후보 지금 울산 땅 투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마타도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제가 김기현 대표 울산 땅을 직접 가서 본 기자를 만나서 오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갔다 와서 딱 한마디 하던데요. 뭐라고요? 마타도라고. 왜, 가보니 네. 가보니 그 산 중턱에 있는 임야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예. 그 개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사들인 게 아니다. 예. 그럼 왜 샀대요, 그러면? 본인 말로 그 목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선산으로 쓰려고 샀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실제 그 저도 다 이제 항공사니까지 다 봤는데 거기가 산림 보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 이 송전탑이 2개가 지나갑니다. 이 땅은 개발을 어느 뭐 소위 택지 용도 변경해서 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고요. 그다음에 땅 밑에 터널이 지나가는데 이 그래도 의미가 있으려면 가까운 거리에 역사가 있다든지 뭔가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뭐 가격이 오를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적 대응한다니까 또 뭐 경찰이 이제 가려내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유성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